얘도 이제 문법 문제로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얘기했던 parody, if any, is not. 왜 여기 is not은 선생님이 밑줄 그었냐는 거야. 그리고 now that. 일단 문법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1번부터가 문제가 돼. if any가 있는데 이때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바로 앞 문제에서 whether이 나왔지만 if는 첫 번째는 뭐야? 조건의 부사절이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못 써. 그치? 두 번째, 명사절이 될 때가 있어.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명사절일 때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 있고, whether은 오와 not이랑 일반적으로 쓰지만 if는 쓰지 못한다는 거 뭐 백발별 중에서 은희 설명하는 거야. 자, 세 번째 if가 뭐야? 세 번째 if가 뭐야? 1, 2번까지는 중학교 영역이야. 3번부터가 고등학교 영역이고, 이 3번부터가 실제로 순서 배열이나 적절한 위치 같은 데서도 시험 문제로 구사하는 게 이미 1학년 모의고사까지 내려갔다고. 원래 이제 고3에서 나오다가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데 대체로 얘는 생략 구문인 경우가 많아. 자, 여기 지금 그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독립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좋아하는 거라고. 요즘에 문법 문제에선 이거 if any 밑줄 안 그어. 시험 문제 안 된단 말이야. 내도 뭐 사실 의미 없는 문제고 문법 문제는 의미 없어. 해석에서 중요한 거야. 그 다음 but 다음에 through가 나왔는데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전치사구의 세력 범위가 여기까지 되고 but 다음에 주어 동사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냐야. through 이하를 보는데 뭐 요즘 기준으로는 길지도 않지? 그치? through가 되는 거 전치사구 맞지? 그 다음 3번 대시 보이고 that enhance. 자, 이 문장에 누가 보여?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야. 그럼 문제는 물론 that도 명사절 주어를 만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절 주어를 만드는 걸 that, what 의문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enhance가 향상시키다기 때문에 이 that을 뭐로 바꿔야 돼? what으로 바꾸는 거. 문법 문제 난이도에서는 어렵지 않고 평범한 문제야. is나. 왜 선생님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할까? Now that.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나왔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설명을 빼먹고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표준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 전치사 다음에 누구? 대절을 써 못 써? 못 써. 이게 표준이야. 전치사 다음에 위치나 아니면 뭐 whom은 쓸 수 있어. 근데 전치사 다음에 되게 못 써. 근데 이거의 예외가 첫 번째 누구로부터 시작돼? except 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나왔어.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야. 쓸 수 있고 누구 다음에 save도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나는 전치사로 쓰이고 난 뒤에 이 뒤에 대절이 나와. 얘가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야. 두 번째 in that이라는 수거가 있어. 뭔말하는 점에서인데 여기에 원래 inner 포인트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포인트를 꾸며줬다라고 봐야 돼. 얘가 뭔말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를 해. 세 번째 now that. 이게 조심해. 얘도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야? 이유야. 많지 않지만 시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뭐뭐 하는 시점 그 순간 그때라고 하면 되고 얘가 뭐뭐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해?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 because, as, since, now that 요 순서대로 나오는 빈도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했지. 요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기본 규칙. 전치사 다음엔 일반적으로 대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규칙에 뭐 나우댓은 그런 맥락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 1번과 2번을 예외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좀 이따 적을 시간 줄게. 봐봐. 브랜딩. 뭔가 상표를 묻힌다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어. 이 패러티가 뭐야? 선생님도 이 단어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일반적으로는 패러티는 안 나와. 우리가 보는 단어장이 없어. 오히려 좀 고급 영단어장이 되면 얘는 나와. 디스패러티는 있어. 디스패러티가 뭐야? 단어하면 교환이잖아. 응? 패러티는 없어. 선생님도 패러티는 그 오래전에 이 패러티를 내가 봤다는 기억이 없거든. 보통은 디스패러티는 빈칸 넣기 보기에 정답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막 그래. 고3 기준으로는. 자, 봐봐. 이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원적인 접근이야. 지금 우리가 패러티가 있고 상대적으로 디스패러티는 좀 종종 나와. 아이씨, 왜 자꾸만. 이때 PAR이 어근으로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걸로 제일 쉬운 게 뭐야? 컴페어의 페어리 누구냐는 거야. 이게 페어리나 피어리야. 페어는 한짝 피어리고 얘가 원래 어원적으로 PAR은 이퀄이야. 그래서 패러티는 동등, 등가. 디스패러티가 얘가 왜 중요하냐? 불일치야, 불일치. 어원적으로 이게 눈에 들어왔어. 오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상표라는 것은 특히 동등한 어떤 제품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어. 동등한 비슷한 류의 어떤 제품들 사이에서는 브랜딩이 중요한데 자, 대시가 동격이야. 그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설령 비록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주요한 특징상의 어떤 주요한 차이가 거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이때 if any가 설령 그런 경우가 존재할지라도 얘랑 얘가 지금 대꾸를 이루는 거야. 수령화시켰지. 설령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얘가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된 거야. 자, 특징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 자, 즉 그러한 제품들은 undifferentiated, 차별화되지 않아 시장에서. 그러나 뭐를 통해서?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은 차별화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차별화되는 거야? 객관의 영역이야, 주관의 영역이야. 사용자,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차별화될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는 두 제품 사이의 차이가 사실 우리가 우유를 갖고 얘기를 해봐. 아니 거의 차이가 없어. 근데 소비자들 마음속에서는 뭐가 좀 더 우유의 제품인 것처럼 느껴져. 그럼 뭐 때문이야? 이 사람의 관점에 보면 광고의 효과라는 거지. 그렇지? 객관과 주관이야?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유 말고 뭘 얘기했어? 비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사해. 지금 여기 나오는 수업이 바로 뭐야? 패러티 프로덕트야. 포장 말고 비누를 뭘로 구별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비누는 상대적으로 유사해. 자, 그러나 어떤 하나의 비누와 또 다른 어떤 비누 사이의 차이를 인해서 끌어올리고 유발시키는 것. 왓은 무엇 아니면 뭐만한 것이라고 했지? 그것은 바로 뭐야? 어드버타이징. 브랜딩을 이제는 뭐로? 어드버타이징으로 바꿔버린 거지. 응? 이러면 나 같으면 내 기준에서는 뭐? 얘가 빈칸 느낌 문제 출제 올리게 되는 거야. 그렇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다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얘기지. 그래 논지가. 그러한 경우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 이럴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번쯤 이걸 영영사전을 찾아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디스팅크션하고 디퍼런스는 차이가 없어. 그치? 그럼 진짜 얘가 사전적으로도 차이가 없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게 외국어 공부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챗GPT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해지기를 기대한다? 공부법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응? 선생님도 안 찾아봤어. 근데 이 문제 보면서 이 두 개가 진짜 다른가 하는 의심은 생기는 거야. 자, 그러한 경우 distinction. 그것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사소할 수가 있어. 이건 객관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is not. 왜? is not 뒤에 이게 생략 구문이야. 대동사이면서도 생략 구문이지.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 마이너가 생략된 거지. 그러나 그들 사이 어떤 하나의 비누와 또 다른 비누 사이의 어떤 차이는 자 사소한 것이 아니다가 되겠지. 생략 구문이고 자 이때 is는 대동사처럼 썼는데 누구까지? 나까지 한꺼번에 쓴 거야. 생략하지 않은 거지. 생략 구문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차이 그 두 제품의 차이는 perceived 이미지 인식되어지는 어떤 이미지에 있는 거고 재밌는 게 있어. 선생님 얘는 영영사전 찾아봤네.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뭐야? 그러니까 대학 이상 영어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대학 이상에서 if any 물어본다. 그럼 찐따 취급받아. 왜? 그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끝난 거니까. 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뭐야? 성격이야. 응? 자, 왜냐하면 그 두 제품, 비누로 얘기하는 그 두 제품, 브랜드가 다른 두 제품 사이의 차이는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미지에 놓여 있는 거고 그 제품의 퍼스널리티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거 판단 유보해. 근데 실제로 퍼스널리티는 선생님이 영영사전 찾아봤어. 그럼 이거는 사람의 성격일 때밖에 안 써.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의역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그 번역본이 있어? 거기는 그냥 성격 특징이라고 번역했더라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끝나도 되는지 여부는 전체 글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 영어 원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진짜 영어란 말이야. 그거 공부하려고 고등학교 간 거야. 현실의 수업이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비극이라는 거야. 응? 그게 대학까지도 이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이어지는 거지. 봐봐. 그러면서 또 그는 작정하고 쓴 거야. 그럼 제품의 퍼스널리티, 제품의 어떤 퍼스널리티는 중요해. Now that 뭐 때문에? 자, 왜냐면 어떤 상표의 상표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이때 퍼스널리티를
그냥 성격이나 특징으로 번역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관념 그런 식으로 의역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게 빈칸 넣기 보기로 나와봐. 응?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얘 별표 친 거야. 여기에 일단 자 생략 구문에서 예의 양보의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읽는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는 하수의 공부를 하는 거야. 재밌는 게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싸구려 그 번역은 죽었대. 근데 고급 번역은 오히려 더 활성화됐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전문적인 번역하는 집단들이 있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계약서 같은 거 검토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계약서 영어로 돼 있는데 잘못 읽어봐. 그럼 나중에 몇백억을 토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 번역의 경우에는 나 같으면 이 프로덕트 퍼스널리티를 구글로 검색해서 이 퍼스널리티에 이런 용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그러면 그러지 않고 이걸 그냥 챗GPT나 뭐 팝하고 그런 데서 번역해주는 표준 번역으로 갖고 들어간다. 나중에 이제 대학이 그런 번역을 물론 이제 대학마다 다르겠지. 그런 걸 묵인해주는 대학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중고등학교 교과처럼 그걸 문제 삼는 대학이 있겠지. 왜냐하면 외대 뭐 통역 전문 대학원 그런 데서 이런 번역을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걸 용납하겠어? 이제는 진짜 고급적인 것만 살아남을 텐데. 왜냐면 드디어 이제 그 클래스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여행 안내하는 그 정도의 직업들은 거의 소멸할지도 모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는 너희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은 이미 상용화 될 것 같아. 그거 이번에 구글에서 새로운 안경 만든 거 알지? 삼성전자가 협업하는 거. 응? 그게 동시 번역이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 먼 거리에 있는 것까지 가깝게 보여주니까 근시 난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안경점 이제 폭망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이 도입되는 시점이 되면 사실은 이런 지문들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